17. 콘텐츠를 연습하고 암기하는 방법.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유지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장에서는 콘텐츠를 리허설하고 암기하여 이러한 정보를 두뇌에 굳힐 수 있는 최선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부터 큰 작업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것, 자료를 연습할 때 감각을 자극하는 것까지 어려운 자료를 암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연습 계획을 세우고 시각화를 사용하여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세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콘텐츠를 연습하고 암기하세요. 자료를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어려운 개념을 암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큰 소리로 낭송하면 뇌의 청각 및 시각 채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자료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소리내어 암송하고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먼저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할 때는 천천히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뇌가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암송하면서 머릿속의 내용을 시각화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자료를 낭독할 때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단어나 문구 사이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고 뇌가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큰 소리로 자료를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가 암기 과정에 도움이 되므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와 암송을 결합하는 것은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핵심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도움이 된다면 재료에 대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부할 때 다시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요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추가 강화를 위해 핵심 단어와 개념을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은 복잡한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천천히 읽고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내용을 마음속에 시각화함으로써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학습 시 염두에 두어야 할 훌륭한 기술입니다. 청킹은 복잡한 작업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청크로 나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작업을 한꺼번에 완료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의 작업의 한 측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가 소화 가능한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더 쉽게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청킹의 장점은 향상된 집중력, 더 나은 기억 회상, 자료에 대한 더 쉬운 이해를 포함합니다. 주요 주제를 식별하고 각 주제에 대한 작은 청크를 예약하는 것은 대규모 작업을 청크로 나누기 시작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짧은 세션으로 나누는 것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킹과 암송을 결합하는 것은 자료를 완전히 세분화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을 단순히 암송하기보다는 한 단어씩 쪼개어 천천히 암송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벽에 부딪힐 때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의 특정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 잠시 쉬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이 상쾌할 때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킹은 큰 작업을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료를 소화할 수 있는 조각으로 나누어 천천히 암송하는 것은 자료를 확실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의 연습과 헌신을 통해 청킹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공부 중인 자료를 마스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기억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자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또한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사실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각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사실, 아이디어, 수치를 정리하고 연결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이나 스케치를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스토리보드는 글쓰기, 그림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복잡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면 핵심 사항을 확대하고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기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료를 대표하는 고유한 이미지를 디자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의 연대표를 연구하고 있다면 사건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시각적 연대표를 마음속에 만들 수 있습니다.
암기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제를 다양한 색상, 모양 또는 숫자와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색상으로 연결하면 사실과 수치를 빠르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와 암송은 함께 사용할 때 강력한 조합입니다. 정보를 큰 소리로 낭송할 때 동시에 내용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 공식을 공부하고 있다면 공식을 암송하면서 공식의 기호와 요소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기술은 어려운 방정식과 공식을 더 빨리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각화와 암송을 위해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매일 마음속에 영상을 만들고 기억해야 할 내용을 암송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타이머를 사용하여 연습하고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기록해두고 며칠 후에 자료를 검토하여 기억력을 강화하십시오. 시각화는 암송 루틴에 통합될 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습과 헌신을 통해 이를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기억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낭송하는 동안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면 궁극적으로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습 노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회상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언어 기억은 숙달해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언어 회상을 사용하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설명할 수 있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회상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자료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요 개념을 더 쉽게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언어 회상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지식 영역을 찾고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회상을 연습할 때는 연습할 편안한 공간과 내용을 설명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학습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이머를 활용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특정 시간 내에 자료를 설명하는 데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설명할 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이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어 자료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료를 설명하면서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다이어그램이나 멘탈 모델과 같은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정보를 더욱 확고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의 격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회상과 암송을 결합해 보십시오. 자료를 큰 소리로 설명할 때 반드시 암송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테스트 시간이 되었을 때 기억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언어적 회상을 사용하고 이를 암송과 결합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기억 회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공부 과정이 더 쉬워지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기억 회상을 위해 감각을 활용하세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종종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기억해야 할 정보가 많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자료에 집중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자료를 연습할 때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와 경험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을 만들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중감각 참여의 이점. 자료를 연습할 때 감각을 활용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집중력을 높이고 암기 과정을 더욱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감각을 포함시키는 것은 소재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고 회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자극의 층을 추가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암기하는 단조로움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팁. 감각을 자극하는 한 가지 좋은 팁은 멘탈적 또는 육체적 모델을 사용하여 기억하기 어려운 자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순서를 외우고 싶다면 태양계에 있는 순서대로 배치된 행성의 3D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각적 모델은 순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기억할 때 감각을 자극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자료를 특정 향기나 질감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수도를 외우고 있다면 각 국가를 독특한 냄새나 질감과 연관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각 국가의 이름과 수도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암송의 결합.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과정과 자료의 암송을 결합하는 것은 자료와 강한 연관성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을 큰 소리로 낭송할 때 그 내용과 관련된 감각 자극을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태국을 망고 냄새와 연관시켰다면
그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망고 냄새에 집중하십시오. 이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연관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료를 연습할 때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현재 작업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연관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팁과 기술만 사용하면 암기 과정을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토 계획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료를 연습하고 강화하여 필요할 때 더 나은 기억력과 향상된 자신감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검토 계획을 수립하면 정기적으로 자료를 재검토하는 개인화된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토 계획을 세울 때 콘텐츠를 검토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처음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권장사항은 미리 알림을 설정하고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사용하여 자료를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기억 외에도 자료를 연습하고 검토하는 데 권장되는 한 가지 방법은 검토와 암송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료를 복습할 때마다 동시에 큰 소리로 낭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료를 천천히 읽고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거나 시간에 맞춰 회상 연습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더 많이 낭송할수록 암기하려는 내용에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료를 연습할 때 시각화 기술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특정 색상으로 주제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더 잘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멘탈적 모델이나 물리적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와 암송을 결합하면 자료를 검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검토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복습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암송과 시각화 및 언어 회상 기술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보장하고 필요할 때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연습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할 자료를 큰 소리로 낭송하고 큰 작업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덩어리로 나누고 시각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 및 회상을 돕고 감각을 활용함으로써 정보 기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습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연습하면 지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습과 암기는 여러분이 더욱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연습하고 암기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멘탈 매핑 전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전략이 단지 사실과 수치를 기억하는 방법 이상의 것임을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구성하고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사실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패턴을 빠르고 쉽게 식별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멘탈 매핑이 미적분이나 해부학과 같은 복잡한 주제에만 필요하다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멘탈 매핑은 아무리 단순하든 복잡하든 모든 주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식료품 목록처럼 간단한 것을 배울 때에도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형성하려면 멘탈 매핑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멘탈 매핑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멘탈 매핑은 실제로 숙달하려면 연습과 반복이 필요한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멘탈 매핑이 단순한 암기 도구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분석 기술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판적 사고를 장려합니다. 멘탈 매핑을 사용하면 지식을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멘탈 매핑은 모든 주제를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학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